11강 셀렉터를 시작하겠습니다. jQuery 셀렉터는 문서 내의 노드를 쉽게 식별하고 참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SS 셀렉터하고 동일합니다. 또한 jQuery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필터 셀렉터도 있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jQuery에서는 함수의 매개 변수 값으로 셀렉터를 전달하게 되면 이 셀렉터를 해석해서 DOM에서 노드를 찾아 jQuery 객체로 변환해서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셀렉터의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 셀렉터, 계층 셀렉터, 그리고 속성 셀렉터와 같은 4가지 유형의 셀렉터들이 존재합니다. jQuery 기본 셀렉터는 CSS 셀렉터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어떤 문자열이 전달됐죠. 이 문자열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셀렉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스테리스크 별표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모든이라고 하는 모든 노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본 셀렉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H3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H3이라고 하는 태그를 찾아내는데 사용하는 셀렉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으로 시작하는 점 컨텐트,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클래스 컨텐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컨텐트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사용하는 셀렉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샵 표시로 시작되어 있는 메시지, 이거는 id가 메시지인 노드를 찾아낼 때 사용하는 셀렉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div, 점 헤더, 샵 메뉴. 자, 어떤 뜻이 될까요? div 태그와 그리고 헤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적용된 노드들, 그리고 메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노드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접근하도록 하는 셀렉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셀렉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아스테리스크는 모든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샵은 id 값을 가진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은 클래스 속성을 가진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엘리먼트를 기술하시면 해당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복수 셀렉터 중에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는 콤마로 구분된 아래와 같은 셀렉터 1, 셀렉터 2, 셀렉터 3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하시면은 여러 개의 그 셀렉터 중에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노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층 셀렉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계층 셀렉터를 보시면은 먼저 앞에서 보셨던 내용 기본 셀렉터하고 같이 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죠. div 중에 id가 lectures라고 하는 id를 갖고 있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id가 lectures인 div의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자식과 자손은 조금 다르겠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자손 li 태그들을 의미합니다. li 요소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것은 div 밑에 자식 p라고 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렸던 자손하고 아래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자식하고는 다른 점은 자식은 바로 밑에 요소를 의미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바로 직접적인 자식 요소를 의미하고, 자손은 그 자식의 자식들도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rst 플러스 li로 되어 있는 이 구문은 id가 first인
녀석의 다음 형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li 태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li 태그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예, 그 첫 번째 li 태그가 id가 first고,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게 second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당연히 first 다음에 있는 second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 형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셀렉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샵 세컨드, 그리고 틸드 표시가 있고 li 요소를 찾아라 라고 해놨는데, 샵 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id가 세컨드인 요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틸드는 세컨드란 id를 가지고 있는 요소의 다음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위에 플러스는 다음 형제였는데 여기에서 틸드는 다음 형제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계층형 셀렉터에 대한 정리입니다. 스페이스는 부모 요소의 모든 자손 요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페어런트와 차일드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부호는 자식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고요. 디센던트하고 차일드는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는 다음 형제 요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틸드는 다음 형제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복수죠. 자, 정리 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속성 셀렉터입니다.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id가 lectures인 div 태그에 자손들이네요. 스페이스니까. 그렇죠? li 자손 가운데 href 속성이 샵 lec03인 요소를 찾아라 라고 하는 셀렉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d가 레퍼런스인 div의 자손 li 중에 href 속성이 http://로 시작하는 그런 요소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속성 셀렉터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rc와 alt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요소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이 속성 셀렉터가 하는 일입니다. 속성 셀렉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 안에다 기술한다 라고 하는 게 큰 특징이 되겠네요. 정리해 볼까요? 속성 셀렉터는 대괄호 안에 속성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 속성을 기술하실 때 값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 그래서 equal을 사용하시면은 그 값을 갖고 있는 요소를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not, 다시 한번 느낌표와 equal을 사용하시면은 속성의 값이 어떤 특정 값이 아닌 요소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좀 전에 예제에서 보셨듯이 꺽쇠 하고 equal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 값으로 시작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요소를 찾게 됩니다. 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는 이라고 했을 때는 주어진 값으로 끝나는 요소를 선택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아스테리스크 별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 값이 포함되어 있는 속성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수에 여러 개의 속성을 여러분들 기술하셔서 일치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터 셀렉터입니다. 자, 필터 셀렉터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애니메이티드, 애니메이티드는 show나 hide나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과 같은 명령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이 지금 진행 중인 요소를 선택해 주는 건데요.
예, 뭐 show, hide, slide up, slide down은 뒤에서 효과 부분에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irst, last,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 자, 그리고 not 필터를 여러분 사용하시면은 셀렉터에 의해서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셀렉터에 의해서 선택된 것 이외의 것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ven, odd, 그래서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덱스와 같은, equal, 그 다음에 greater than, 그리고 less than 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인덱스와 같은, 그거보다 큰, 그거보다 작은 이런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1, H2 태그와 같은 헤더 태그를 여러분들 필터링 하실 때 헤더라는 필터 셀렉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문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출해내는 contains라는 셀렉터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가 없는 요소를 선택하는 empty라고 하는 셀렉터가 있습니다. 자, 또 has라고 하는 필터 셀렉터가 있는데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셀렉터에 일치하는 자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요소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parent, empty와 반대로 요소에 텍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parent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hidden visible이라고 하는 필터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요소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nth child, 꽤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괄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약간 달리 동작하니까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자, 인덱스 1부터 시작하는데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이때는 자, 인덱스 번째 자식 요소를 선택해 주는 게 바로 nth child라고 하는 셀렉터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even이나 odd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짝수, 홀수 번째 자식 요소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몇 배수,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자식 요소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방정식을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n이다 라고 하면은 2의 배수에 해당하는 자식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2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홀수 번째 자식 요소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first child, last child, 자식 요소에서 첫 번째 자식 요소와 마지막 자식 요소를 선택할 때 쓸 수 있는 필터고요. 그 다음에 only child, 자식 노드가 하나인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only child라고 하는 셀렉터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웹에서 일반적으로 서버하고 통신할 때 폼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하죠. 그때 관련되어 있는 입력 요소 hidden, enabled, disabled, checked, selected. 자, 어떤 특정 상태를 나타내죠. 입력 요소의 상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셀렉터를 통해서 HTML 요소에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접근한 노드 객체를 다시 jQuery로 반환해서 여러분들은 jQuery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함수들을 적용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실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앱타나 스튜디오 3를 실행시키고요. 프로젝트를 구성하겠습니다. 웹 프로젝트 구성을 합니다. 이름을 랩1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웹 프로젝트에다가 여러분들이 HTML 템플릿을 블랭크로 하나 작성하고 11-01이라고 하는 HTML 페이지를 작성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전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템플릿을 작성을 하고요. 템플릿 준비가 완료가 되었으면 jQuery가 들어갈 폴더를 작성을 하시고요. jQuery 프레임워크 관련 파일을 드래그해서 JS 폴더 밑으로 카피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jQuery를 사용할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요. 예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먼저 CSS 스타일 시트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스타일 시트는 div에 대한 기본 폰트 사이즈와 라인 하이트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클래스 헤더, 그 다음에 클래스 컨텐트, 그리고 클래스 부터.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10장에서 다뤄봤던 예제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네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짝수에 해당하는 스타일 시트 even 아이템, 홀스에 해당하는 스타일 시트 odd 아이템 이라고 하는 걸 둬서 백그라운드 컬러와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문서는 헤더, 그리고 컨텐트, 그리고 후터라고 하는 세 개의 영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이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해 놓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헤더, 컨텐트, 후터를 차례대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레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동적으로 적용해서 CSS를 적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컨텐트 영역에 메시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 레코드의 건수를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iv 리스트 id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각 과목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 목록의 건수를 메시지 쪽에다가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또한 리절트 패러그랩이 있는데요. 리절트 패러그랩에다가는 even 아이템과 그리고 odd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적용을 해서 각각의 홀수 행과 짝수 행의 클래스를 달리 적용하는 예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서의 ready 이벤트에서 초기화 작업을 하는 코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큐멘트 객체를 매개 변수로 한 jQuery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반환받은 jQuery 객체를 이용을 해서 ready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ready 펑션에는 ready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할 실행 코드를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초기화 작업으로 클래스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죠. jQuery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헤더 아이디를 찾아서 거기에 클래스 헤더를 적용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셀렉터 id 컨텐트를 찾아서 컨텐트 클래스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footer id를 찾아서 footer 클래스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또한 클래스 적용에는 even 아이템과 odd 아이템과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를 홀수, 짝수에 대해서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id 리스트 밑에 자식이죠. div에 필터 셀렉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ansChild en 하게 되면은 짝수네요. 짝수 번째 행에 대해서는 even 아이템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en 플러스 1 홀수 번째 child에 대해서는 odd 아이템을 적용해라 라고 해서 짝수 번째 행과 홀수 번째 행에 준비되어 있는 even 아이템, odd 아이템 클래스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메시지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다가 여러분들이 총 몇 건인지에 대한
레코드 건수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 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를 위한 코드를 보도록 하죠. 자, id 리스트의 자식 div를 elements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다 담았습니다. 자, 앞에 달러를 붙였는데요. 통상 우리가 jQuery 객체와 자바스크립트 객체 구분하기 위해서 jQuery 객체의 경우에는 앞에다 달러를 붙이면 구분하기에 좀 쉬우실 겁니다. 이런 팁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은 코드의 어떤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id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찾아서 jQuery 객체로 변환을 하고요. jQuery 객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텍스트 노드의 값을 지정을 합니다. 전체 강좌에 현재 지금 $elements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length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전체 몇 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result라고 하는 영역의 값을 만드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result string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jQuery 함수는 매개 변수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h4라고 하는 노드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append to, 다시 얘기하면 append to의 매개 변수에 셀렉터가 나왔는데 id result를 찾아서 거기에 붙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sult라고 하는 영역에 h4라고 하는 헤드라인 태그가 구성이 됐고요. 각각의 엘리먼트 요소에 대해서 펑션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엘리먼트 요소에 대해서 리절트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시게 될 텐데요. jQuery 객체의 each라고 하는 메소드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되어 있는 펑션을 수행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개의 원소가 존재를 한다면 10번을 실행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때마다 인덱스라고 하는 정보와 그 원소에 대한 정보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받아서 result string에다가 인덱스 플러스 1 해서 실제로 넘버링을 할 거고요. 엘리먼트에 들어가 있는 값을, 텍스트 값을 리턴 받아서 문자열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jQuery 객체의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result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영역에다가 append를 합니다. 다시 child로 노드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 child 노드가 구성이 되면 그 바로 다음에다가 라인 브레이크를 담당해 줄 br 태그, 브레이크 룰 태그를 추가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이 다 완료가 됐으면은 저장을 하시고 실행 결과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전체 헤더 영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컨텐트 영역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후터 영역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메시지라고 하는 영역,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리스트 구성에서는 지금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백그라운드 색깔이 달라지고, 그리고 리절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 리절트 영역에는 헤드라인으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 5개의 원소를 여러분들이 읽어서 넘버링을 하고 출력하는 결과물을 완성하였습니다.